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LH 그리고 국토부에 대한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발표됐습니다. 앞서 9일 전이죠. 지난 2일 시민단체가 폭로한 13명에 딱 7명이 더해진 겁니다. 제1야당도 정의당도 맹탕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합수단은 차명 거래로 범위 넓혀서 치 사장 시절의 성과급 반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취가 주목됩니다. LH 투기 사태 관련해서 잠시 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부산의 LCT 아파트 특혜 분양 리스트라는 문건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죠.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 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홍보기획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죠. 이 두 문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의 두 후보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이 두 후보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보궐선거판 이슈는 설훈, 홍문표 두 여야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계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경북 구미 3살 배기 아이 방치 사망 사건. 빈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거의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죠. 그런데 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대 친모가 사실은 친모가 아니다.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건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지난달에 이게 발견된 어떻게 그때 발견됐던 건가요? 그때 이제 당시에 심하게 시신이 좀 부패됐었죠? 네네. 사실 그 당시에도 국민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 원래 지금 제일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친딸과 친모가 같은 빌라의 그 한 층 사이로 살았고, 예. 그 친모가 원래 이제 친딸이 세입자였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딸에게 가서 이거 좀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벌써 이미 부패가 굉장히 심하게 된 딸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신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느냐라고 국민들은 굉장히 공분을 했고 그때 지금 이제 우리가 딸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A 씨는 전 남편이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났다라는 걸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딸이 살인죄,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딸의 그 자녀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자녀의 딸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신고한 외할머니 가 친자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와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음 발견될 때요, 그 친정층이 바로 아래층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거의 반미라 상태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층에 올라가 보니 이렇게 아이가 이런 상태였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좀 경찰이 수사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진술 자체도 사실은 좀 의심을 새로 또 해봐야 될 대목 아닌가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관계 속에 나타난 이제 딸, 외할머니, 그리고 그 딸의 전 남편, 그리고 외할머니의 남편, 이런 어떤 가족 관계를 조금 다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진술했는 딸과 외할머니라는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입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나는 절대로 아이를 놓은 적이 없고 이 아이는 나의 딸의 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DNA는 명확하게 자기의 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모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찰이 휴대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놓고
확인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예. 그 휴대폰에 나타난 진술도 일반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진술이 많아서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친모가요. 자, 네네. 다시 이제는 친모라는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겠는데요.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라고 좀 통일하겠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당시에 보면은 네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그 외할머니와 그리고 네네. 그 20대 이제 네네.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아닌 거지만 그렇죠. 그 아이의 네네. 두 사람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둘 사이에 이를테면 뭐 서로 어떤 이를테면 아무런 네네. 얘기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발견했던 자체도 사실은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뭐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다시피 사실 DNA 검사라는 거는 예. 저희 법원에서도 사실 그거를 불교정 사실화해서 믿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춘재 사건에서도 진범이 나왔는 게 DNA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 것이고 예. 일반적인 혈액 검사와 달리 DNA 검사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국가수가 본원도 있고 지원도 있는데 예. 본원에까지 가서 검사해서 4번의 DNA 검사를 했다라고 경찰 쪽에서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DNA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 사실 외할머니의 아이인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딸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있는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6개월 지나도록 자기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인데 그걸 전혀 확인하지 않고 6개월 후에 가서 그 아이가 그런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오늘 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지만 예.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그 딸과 이제 외할머니를 대지를 조금 시켜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받아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지금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예. 그 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출생했다라는 점은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외할머니의 그 친자만이 사실상 사망했는 상태이고 딸의 원래 그 외할머니의 딸의 진짜로 예. 출생한 아이의 지금 행방은 전혀 오리무중이라서 이 부분을 경찰은 조금 더 기민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딸의 그러니까 지금 딸의 원래 놓았는 그 아이의 생사를 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20대 그 초반에 딸이라고 할게요. 그 딸이 네네. 낳은 정말 그 다른 아이 한 명. 지금 행방은 진짜 오리무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분명히 이게 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예. 저 경찰 쪽에서 나와 있는 진술로는 예. 분명히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했다. 그리고 그 의사도 이 부분은 확인해줬다. 예. 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정확한 제가 이 사건이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은 추정이라서 사실 예.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할머니의 친자 DNA 검사로 나온 이 아이는 사망을 예. 했고 예. 딸이 이제 출생한 그 아이는 예. 행방이 불명인 상태니까 결국 누군가가 그 할머니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꾸었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그리고 바꾸어진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오리무중이다.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로 좀 찾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리고 그 사라진 아이는 출생 신고는 지금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이게 몰래 바꿔치기했다는 얘기도 또 충격이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친부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의문이 네네. 듭니다.
이 부분도 경찰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 원래 지금 딸의 전 남편이 있잖아요. 딸의 전 남편하고도 DNA 검사를 했을 때 예. 그 사람하고도 DNA가 맞지 않고 지금 이제 외할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 그 사람에게도 남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거기하고도 DNA가 맞지 않는다. 결국 지금 이 사망한 아이의 예. 친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예. 이 할머니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사람의 예. 주위 남자들, 뭐 내연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내연남을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연남과 이제 DNA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 이게 임신을 했는 시기 그리고 딸이 출산했는 시기 이런 게 다 일정 부분 겹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분명히 친부를 찾는다면 조금 더 사건의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경찰은 친부를 찾는데 지금 수사력을 좀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할머니는 본인이 친모 아니다. 이게 네. 분명히 좀 부인을 했는데 이럴 때 자, 수사 기법 이게 다각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사실 뭐 친모의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나타난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친모가 내 딸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술보다 더 확실한 게 예. 그 물적 증거고 물적 증거는 분명히 DNA가 자기의 친딸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친딸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 외할머니가 출생한 병원이나 기타 등등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이를 놓을 때 도와줬는지를 조금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드러난다면 아마 조금 아침에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그 외할머니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거를 그냥 할아버지게 됐죠. 예. 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고 주위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좀 사정상 사실상 예. 그 딸과 자기의 아이를 바꾸어치게 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요. 예. 일반 범죄 심리상 그러면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놓은 아이를 이게 아침부터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네. 자기가 놓은 아이를 극단적인 선택을 시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바꾸어가면서 힘들게 사건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보통은 형법상 영아살인죄라는 게 있어서 출산 직후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 때 예.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산정하고 우리 형법이 그러한 죄명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범죄 심리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딸의 아이와 바꾸어서 자기 아이를 딸이 키우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키운 아이에게 자기 아이인데 6개월 동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물음표로 남아있는 사건이라서 예. 저도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학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꼭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수사를 뭐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밝혀질 게 네네. 많겠지만요. 충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사라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라진 아이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생존을 지금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뭐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요. 사실 경찰은 그 전까지 그 딸의 친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 친딸이 그러니까 지금 딸의 입장에서 이 친딸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뭐 그 부분 전혀 못했으니까 예. 지금 DNA 검사를 통해서 사실 친딸의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뭐 오늘이라도 경찰은 진짜 대대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친딸의 생사를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저는 확신합니다. 친딸은 살아있을 거라고 예.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친딸이 국민의 품 안으로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친부라고 얘기하는 사실상 정말 친부 네네. 이분한테라도 그 사라진 아이가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국민의힘 윤인숙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해서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권은 특히 대통령 사과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변창흠 장관의 해임부터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에 1차 정부의 전수조사기로 나왔는데 국토부 직원, LH 직원 이제 14,500명이 대상이었는데 결국은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많이 나오지 않았죠. 예. 조금만 뒤져가지고, 네. 참여연대에서 한 게 13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전수조사 했다는데 20명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놀랍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직원 본인만 이름만 들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기획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바보가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LH 직원이. 네. 근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창흠 국토부 교통부 장관을 조사 주체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예. 아니, 이분이 LH 기관장일 때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조사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고 기회만 있으면 이것을 축소하기 위한 아득한 분일 거란 말이에요. 예. 게다가 정보가 LH에서만 샜겠습니까? 국토부에서도 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당장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분이에요. 수사 대상을 수사의 보고 라인에 계속 위치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예, 수사 대상이 조사 주체로 지금 있으니 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제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더니 진짜 투기꾼들은 정권 날개쪽지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 정권이 4년 내내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의 공급 충분하고 아무 문제 없고 시장에는 투기꾼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 모두가 그게 아니라는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고 투기꾼이 누구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면 투기꾼이냐 대답을 못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국민들이 투기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반 멀쩡한 사람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 자금 어떻게 구했냐 내놔라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그 행태를 보이더니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공직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정보가 새고 그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대기로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아내를 감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관념적인 언어로 국민들만 못 살게 군 거죠.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죠. 도대체 투기꾼이 뭐냐? 아주 관념적으로다가 시장을 망치더니 지금 이 진짜 악질 투기꾼들,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 날개 안에 다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수사 지금 경찰에서 합수본에서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악질 투기라고 얘기한 것은 LH에서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LH 직원들의 블라인드 내용을 보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는 정보 내놓으라고 못 살게 구는 건 윗선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만 못 살게 구냐 이러면서 지금 블라인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게 청와대 거기다가 여당, 당정청 협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 그리고 LH, 그리고 지자체. 이 정보에 접근을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권력의 그 라인을 타고. 그렇다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이걸 조사할 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감사원과 검찰이에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맡고 공무원이 직무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 해야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잘할 수 있고 이때까지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이것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지금 합수본 쪽으로 검사 한두 명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합수본에 그 검사를 투입해서 뭐 어쩌라는 건가요? 지금 수사 주체가 아닌데 예. 뭐 과외해달라는 건가요? 과외를 해주는 예. 거라면 네.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수사를 맡겨야지 한두 명 저기 파견해서 과외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지금. 예,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랑 비슷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적어도 예. 지금까지는 이 경찰에게는 이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수사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예.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역량이 쌓여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활용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 김태현 원내대표요, 민주당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네네. 주장했는데요. 찬성하십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예.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는 예.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권력을 타고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고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캐시고 예. 야당은 어차피 지금 뭐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뭐 캐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김태년 씨가 얘기하는 것은 예. 누가 봐도 물타기거든요. 물타기다. 저 윤 의원님 제 블로그에 좀 봤더니요. 네. 뒤지는 건 환영하시지만 의미 없는 쇼로 그 투기범들 20시간만 풀어주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예. 3월 2일 날 이게 참여연대가 제기했어요. 네, 예. 그 즉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거죠, 검찰에. 근데 지금 열흘이 흘렀습니다. 예. 열흘 동안 뭐 했냐면 지금 저 LH 직원들 본인 이름만 들쳤어요. 예. 열흘 동안 정말 크게 사기친 사람들은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열흘이면 이메일도 지우고 뭐 서로 저 통신한 기록도 지우고 얼마든지 할 시간을 열흘이나 줬어요. 예. 근데 지금 여당 대표라는 분이 지금 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를 다 무시하고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도 직접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가 해봤더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지금 누구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김태년 이 원내대표께서 당대표께서 이 뭐 지금 사람 누구 더 뒤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눈길을 돌리는 거죠. 예. 압수수색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압수수색 시점 그 자체가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봐요. 수사의 주체를, 네. 수사의 책임자를, 네. 그 수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을 하는 순간 그 압수수색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당연하게 해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맨 윗단의 문제를 잘못해놓고 그 밑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좀 오도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요.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그 6대 그 중대 범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네, 핑계죠. 그게 예.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은 예. 대통령 마음대로 즉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예. 보면 6대 범죄 및 네.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인숙 의원과 인터뷰 중인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하고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또 휴대전화 샵 094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의원님.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적인 입법 서둘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입법은 앞으로 당연히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말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네. 지금 이 문제가 얼마만큼 크게 벌어졌고 어떤 구조로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뭐를 대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구조이고 어떤 범위인지 대통령은 아시나 봐요? 그거 좀 우리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입법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좀 하는 척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무슨 입법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입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서두른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그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구누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먹었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취소 얘기는 아직은 하기가 빠른 얘기이고 네. 그러나 적어도 중단은 해야죠.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는 예. 이것이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이 참판에 계속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수사 결과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 좀 보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자인데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뭐 그런 거죠. 국민들하고 한판 제대로 붙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더라도 중지는 해야 된다 이런 그럼요. 의견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차원 대응은 좀 볼게요. 그 제보센터 만들었죠? 네, 지금 특위도 만들었고 예. 이제 제보센터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제보? 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하지만, 네네. 근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예. 저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조사할 의지가 있는 네. 사람이니 믿을 예. 만한 사람이니 제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좀 의견들은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뭐 국정조사는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보고요. 그걸 예. 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조사, 검찰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의 수사, 그리고 예. 감사원의 직무감찰,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국정조사로 예. 지금 전방위로 이걸 압박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그냥 쇼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 의원님도 경제 박사시고 경제 전문가로 좀 이름 나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사 공급 대책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중지하더라도 이 대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주십니까? 총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 대책은 사실 그 규모 면에서는 네. 규모가 큰 규모예요. 사실 그게 제대로만 된다면 예. 저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나 그 계획이 제대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예. 철저하게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도 공공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수익률도 보장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머릿속에 이걸 왜 계속 공공이 고집을 할까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핵심적인 특징을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정부는 스스로의 발을 스스로 찍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철저하게 공공이 주도해야지 부동산 정책이 굴러간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공공에게 정보가 독점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큰 범위로 지금 해먹고 있는 구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부의 이사 대책을 신뢰를 하겠냐는 거죠. 윤 의원님, 그러니까, 예. 네네. 말씀하세요. 이 의원님 목소리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 변창흠 장관 사퇴해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 저는 그 중요한 그렇게 비중이 있는 문제로 다뤄지는 것부터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도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세균 총리도 지금 예. 어제 굉장한 그냥 쇼만 하신 분이라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예. 어제 국토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하셨냐면 LH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답을 가져와 보라고 본인이 LH를 질타하셨어요. 예. LH는 국토부 산하이고 국토부의 그 상급자는 총리세요. 예. 본인이 지금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를 질타한다는 거고 누구한테 답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지금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국토부 장관까지 자기들이 거기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국무총리는 본인의 정치적인 쇼를 하신 거죠. 본인이 내각의 책임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거기 서 계셨어요. 예. 저는 이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이 아랫물이 다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질문 드릴 게 좀 더 많은데 네. 잠깐 좀 쉬었다가요. 광고 좀 듣고 8시 전에 다시 한번 5분 정도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전화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그러세요. 8시에 다시 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침체 2부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했는데요. 남은 질문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좀 듣고 8시 정각에 인터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